내가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욕구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기질을 알면 나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해지고 내가 버려도 되는 선택 또한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포크라테스 기질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각 기질에 맞는 맞춤형 욕구 해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디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기질과 욕구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기질에 따라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삶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지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혈질형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다혈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혈질혈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다혈질은 체액 중에 혈액이 많은 체질이라는 의미의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그냥 다혈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 관계와 즐거움의 욕구를 추구하는 다혈질형 같은 경우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외향적인 기질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다혈질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네, 즐거움과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 활기를 얻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동안 했던 상담의 사례 중 다혈질형인 분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민 사연을 제가 축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만남과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성격입니다. 친구들이 제게 파티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할 정도로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친구 관계에서 자꾸 지치는 기분이 들고 제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욕구 검사를 했더니 사랑과 소속 욕구가 유난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고 싶어 했고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씩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저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유나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유나 씨의 문제 해결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부담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10분을 내어서 오늘의 에너지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과 충전이 되는 활동,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기의 패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5분간 꿈 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자유롭게 적는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유나 씨는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 외에도 글쓰기와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연결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채우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로와 연결된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관심 분야의 네트워킹 모임과 작은 그룹의 스터디 클럽에 가입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사교적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 그룹에 적응을 하셨고 또 거기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만났던 기존의 친구들과의 만남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만남에 굉장히 활력을 얻었고 또 그 활력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설정할 수 있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앞부분을 잘하셔서 매달 한 가지씩 자신이 궁금했던 진로를 체험해보는 미니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 세미나를 듣거나 또 관련된 책을 읽고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자기 돌봄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했는데요. 주말마다 소셜 디톡스를 선언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재충전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요가와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설계했습니다. 의미 없이 약속을 잡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주 하루 동안에 지금은 하루지만 반나절씩 디지털 프리를 지정을 해서 SNS와 연락에서 벗어나 성찰과 계획을 하는데 집중하는 시간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돌봄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활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혈질형의 욕구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과 생산성의 조화를 찾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이나 취미를 병행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즐거움과 학습을 동시에 얻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균형 관리가 필요한데요. 저녁, 오늘 에너지 소모가 컸던 활동과 충전된 활동을 적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추가해 나가시면 에너지 균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 다혈질은 현재에 충실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잡으면 가다가 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특히나 효과적인 혈질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단계마다 성취감을 얻어보십시오. 네 번째는 관계와 나만의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입니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나를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소속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룹에 참여해서 다양한 관계를 확장하시는 게 이 다혈질형의 사교적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혈질형은 관계와 즐거움에서 얻는 에너지를 미래의 목표와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와 리더십 욕구가 강한 담즙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기질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바로 성취와 고난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성취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팀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입니다.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학교에서는 리더를 도맡아 하고 팀 프로젝트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끌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리더십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팀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팀원들이 제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제 리더십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제 자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욕구 검사를 했더니 존중과 성취 욕구가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이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는 걸 알겠지만 팀워크와 조화를 이루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리더로서 성장하면서 팀원들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현지님과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알려드리면 먼저 리더십 스타일 점검을 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님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지나치게 목표 중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 회의마다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규칙을 아예 딱 정하고 모든 팀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더 원만한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 욕구를 채울 대안을 찾았습니다. 리더로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 욕구를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님은 매달 한 가지 새로운 기술, 전공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록에 추가하는 자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들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병행하면서 성취 욕구를 균형 있게 채울 수 있는 대안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작은 성취에도 함께 축하하는 그런 간단한 자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주고 리더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보셨는데 일반적으로 질인 경우에는 욕구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해결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 목표와 과정의 균형을 맞추기. 담즙질의 성향 자체가 결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과정을 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취감을 공유하는 과정을 꼭 넣어보시면 또 다른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성취 욕구를 분산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나 목표에만 몰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담즙질형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담즙질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리더니까 나는 강해야 돼. 내가 스트레스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향 때문에 해소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내면화해서 이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결국 담즙질형은 자신의 목표와 타인과의 조화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취와 존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울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울질은 분석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인 기질로 안정과 통제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삶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적인 계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주요 욕구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안정감과 통제력인데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삶과 계획에 대한 통제권이 매우 중요한 기질입니다. 이 기질의 사례자 고민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차분히 실행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제 성격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 변경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상사가 저에게 소극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움츠려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욕구 검사를 공유받고 해보니 저는 안정과 통제 욕구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일과 삶에서 안정감을 찾으면서도 변화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이런 해결 과정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체계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기질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환경이 이분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 계획 작성법을 활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그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잡을 때 항상 20%는 여유 시간을 두고 갑작스러운 변경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변화 수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하지만 점심시간에 늘 먹던 음식을 바꿔보거나 퇴근 후 산책 코스를 변경해보는 등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줄이며 또 유연성을 내가 키워갔다라는 어떤 뿌듯함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이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매일 저녁 오늘의 성과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완벽보다는 완료라는 슬로건을 스스로에게 늘 상기하며 컴퓨터 바탕화면에 완벽보다 완료 이렇게 딱 적어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그 부분을 상기하고 작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이룬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지훈 씨는 상사의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별로 자신의 업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스스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정기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밀감도 높아지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상사가 명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는 칭찬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훈님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어서 일반적인 우울질형의 욕구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세분화하고 여유 시간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루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행해 보세요. 두 번째, 작은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일상에서 사소한 변화를 시도하며 변화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주말 계획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완벽보다는 완료 마음가짐으로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도 세세히 이건 괜찮았어, 쓸만했어 이런 일도
하루에 3가지를 꼭 생각해내서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 안정감을 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루틴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기, 또 일요일에 관련 영상 하나 듣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5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하는 겁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기적인 피드백 미팅을 요청하거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울질형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과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질로 평화와 조화를 중시합니다. 대체로 갈등을 피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점액질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와 조화입니다. 평화는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점액질이신 은영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 중재하려 애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성향이 최근에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제 의견과 동료의 의견이 달랐지만 저는 갈등이 생길까봐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에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갈등이 생길까봐 두렵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욕구 검사는 평화와 조화 욕구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제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영님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 때 그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회의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I 메시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방향이 프로젝트 성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며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말하는 I 메시지 기법을 사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I 메시지 기법 많은 분들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관리 훈련을 했는데요. 은영님은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갈등이라고만 인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팀원과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끌어가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돌봄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 매일 저녁 3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재충전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과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도전을 시도하셨는데요. 자신의 조화로운 성향을 활용하면서도 즉흥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 도전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에서 동료들과 점심 메뉴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여 작은 변화에 익숙해졌습니다. 네,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법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액질의 욕구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의견 표현과 갈등 수용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메시지와 같은 대화 기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예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조화로운 관계 외에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 음악 감상, 요리,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키워보십시오. 세 번째는 즉흥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액질은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익숙할 수 있으므로 작지만 즉흥적인 그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보십시오. 네 번째는 에너지 관리와 자기 돌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명상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팀워크 강화. 팀 활동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팀의 분위기를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자가 아닌 해결책을 제안하는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점액질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균형 잡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4가지 기질을 기반으로 각 기질별로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혈질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담즙질은 성취와 리더십에서 동기를 느끼며, 우울질은 안정과 통제 속에서 자신을 정리합니다. 점액질은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을 알고 그것을 삶에 통합하는 겁니다.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조율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질별로 제한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명상이 굉장히 유행처럼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과부자를 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그런 제한적인 명상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 이 또한 명상입니다. 나의 기질을 알기 위해서 설문지에 응답을 해보고 또 나의 욕구와 비교를 하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성찰의 시간이고 또 삶을 반추하는 시간이며 명상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굳건하게 나를 알게 되면 내 인생 앞에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A를 선택하면 B가 아쉽고 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면 쉽게 B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B를 하면 행복할지 몰라도 나는 A가 더 행복해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이 크게는 명상이며 나를 알아감으로써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좀 더 나다운 선택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 삶의 갈등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올라오는 영상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